이러한 원산지 확인서는 누가 그리고 어떻게 발급을 해야 될까요? 원산지 증명서는 제품을 수출할 때 제품을 생산하고 수출하는 수출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게 되죠. 그럼 원산지 확인서는 제품을 생산하고 국내 공급할 때 발급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물품을 공급하는 자가 발급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원산지 확인서는 어떻게 생겼고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야 되는지 같이 작성 한번 해보시죠. 원산지 포괄 확인서는 이렇게 보여지듯이 이런 서식입니다. 공급하는 자가 자유롭게 발급하는 방식이고요. 저처럼 수기로 작성하셔도 되고 혹은 한글 혹은 워드 파일을 통해서 컴퓨터로 작성하셔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편하신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나씩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우선 발급 번호는 이 공급하는 자의 내부 문서 번호를 기재하시면 돼요. 우리 공급하는 자를 회의관세사무소로 라고 할 거기 때문에 발급 번호는 뭐 간단하게 휘 그리고 오늘 날짜 0410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공급하는 자의 정보 회의관세사무소,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상명, 그리고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전자우편 주소, 그리고 인증수출자 인증번호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인증수출자 인증번호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일 수 있는데요. 이건 추후 원산지 증명서 인증수출자 설명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공급하는 자가 인증수출자가 있다면 해당 인증수출자 번호를 기재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인증수출자 번호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공란으로 두셔도 무방합니다. 공급받는 자를 가나무역이라고 하겠습니다. 가나무역의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전자우편 주소 이렇게 기재하시면 돼요. 간혹 전자우편 주소를 누구 걸로 해야 되느냐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대표자의 전자우편 주소를 기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회사 전체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전자우편 주소를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 공급물품 명세서 부분이 꽤 중요한 부분인데요. 보통 연번은 숫자 아이템에 따라서 1, 2, 3, 4 이렇게 기재가 되고요. 만약에 1, 2, 3, 4, 5 5개를 넘어간다 그러면 별첨을 첨부하셔서 이 형태대로 문서를 꾸미셔서 추가적으로 기재하셔도 됩니다. 자유무역 협정 명칭 부분은 어떤 FTA를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우리는 한미를 적용할 거다 혹은 한중을 적용할 거다 혹은 한EU를 적용할 거다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하시면 되는 거고, 품목번호는 우리가 공급하는 원재료 혹은 우리가 공급하는 제품에 대한 HS 코드 6단위를 기재하시게 돼요. 한미 같은 경우에 뭐 8486에 90을 기재하시는 거고, 한중 같은 경우도 동일한 제품을 만약에 공급하신다면 8486에 90 이렇게 기재하시게 되겠죠. 한EU 같은 경우는 8414에 90 이런 식으로 기재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품명은 이 공급하는 제품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품명을 그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반도체 장비 한글로 기재하셔도 크게 문제 없고요. 혹은 반도체 장비에 해당하는 뭐 세미 컨덕터 같이 영어로 기재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고요. 한EU 같은 경우는 뭐 펌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수량은 하나씩이라고 그냥 기재하시면 되고요. 원산지 결정 기준은 이 해당 HS 코드에 따른 한미 FTA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 결정 기준을 기재하시는 거예요. 8486의 90에 한미 FTA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만약에 CTH다 그러면 CTH를 기재하시는 거고요. 똑같은 제품임에도 한중 FTA에서 원산지 결정 기준은 다르게 규정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RVC 40이다 이런 식으로 기재할 수도 있는 거고요. 펌프가 8484에 90이고 한EU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CTSH다 이런 식으로 해당 제품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 기준을 기재하시는 겁니다. 원산지 결정 기준은 당연히 충족하겠죠. 충족했으니까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시는 거니까요. 만약에 미충족이다 라고 해서 표시하셔도 되는데, 미충족이면 원산지 증명서의 효력이 없다 라고 보시는 거랑 마찬가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산지 결정 기준이 당연히 충족했으니까 KR 혹은 한국 이렇게 기재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앞에 보시면 원산지 포괄 확인서라고 하죠. 이처럼 원산지를 포괄하는 확인 기간을 정하고 있는데요. 원산지 확인서는 보통 1년의 포괄 확인 기간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날짜 기준으로 21년 4월 9일까지 1년을 기재하셔도 되고요. 혹은 우리는 좀 편하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정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1년을 채우셔서 포괄 확인 기간을 기재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성자는 원산지 관리 전담자가 작성자가 보통 되는데요. 원산지 관리 전담자는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누구나 지정이 가능한데 보통 대표자 분을 많이 기재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자 성명 기재하시고 그러면 대표자의 서명은 반드시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지위, 직위, 대표, 그리고 회사 주소, 작성일자는 오늘 날짜 뭐 이렇게 기재하시는 거고요. 원산지 포괄 확인 기간은 1월 1일부터인데 작성 기간이 4월 10일부터인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이 원산지 포괄 확인 기간은 실제 작성 일자보다 소급해서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4월 10일에 발급하셨다고 하더라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포괄 확인 기간을 작성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은 회사의 명판 직인이 반드시 기재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원산지 포괄 확인서를 기재하시면 되고요. 뒤쪽에 보시면 각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기재해야 되는지 작성 방법도 한 번 더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작성 방법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기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원산지 확인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원산지 확인서를 수취하게 된다면 원산지 확인서를 수취한 원재료는 한국산이 되기 때문에 원산지를 판정함에 있어 매우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무분별하게 원산지 확인서를 수취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원산지 확인서도 비록 자유발급이긴 하지만 BOM을 작성하고 작성된 BOM에 따라 원산지 판정을 한 이후에 발급되어야 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원산지 확인서를 수취하실 때도 한 번쯤 검토해 보시고 수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휘관세 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